사실 보면은 서울에서 뭐 비싼 집을 몇 채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기가 없다고 봐요. 시골에 집을 뭐를 갖고 있고 팩을 하나 갖고 있는 걸 가지고 1가구 2주택에다 종부세다 얘기를 하고 왜 시골 사람이 집을 사갖고 대출을 받느냐 뭐 대출을 너는 시골 사람이니까 얼마니까 대출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 국민을 쥐어 같은 법을 만들어갖고 서울 시내에 있는 집에 비싼 집을 몇 개를 잡겠다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서 이렇게 짜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옳지 않다. 그거는 내가 치유인데 건물 매각 제외인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각 제외인데도. 비주중 대상 지역은 해당이 되죠. 저 시골에 있는 걸 하나 사도 지금 합니다. 비주중 대상 지역.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읍면 미만의 지역이 5,700만 원의 미만의 건물인 경우에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는다. 고향주택은 1가구 2주택으로 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무조건 폐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 건물이든 아니지 건축물 관장이 있든지 없든지 항공사실에 집이 있으면 1가구 2주택 그리고 취등록세 낼 때 8% 3주택 12% 오죽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세무사한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무사가 아우 교수님 죄송해요 좀 그런 그 세금에 대한 거는 요새 부동산 세금에 대한 건 나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저도 머리가 아파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그냥 아니 그 사람이 집을 몇 채에 갖고 있냐 어디에 갖고 있냐 어디에 있냐가 집대니까 그 수익이 얼마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요. 그냥 그 건물 자체를 내가 가지고 얼마를 받는 것 같고 세금을 얼마 낸다고 물어봐서는 그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5번째 물건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13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강제 경매로 1,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난 아파트이며 매매할 수 없다는 인근부동산의 진술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보면은 그 지분권자가 있더라도 입주권은 하나만 주는 거죠. 몇 개를 줘요? 한 개만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한 개는 입주권이 있을 수가 있죠. 보면 그럼 그 지분권자 여러 명이 입주권 한 개를 나눠 갖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처음부터 이걸 낙찰받아서 지금 저기 뭐야 13분의 2를 지분을 낙찰을 받아갖고 이걸 입주권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그 저기 입주권을 나하고 나누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 내 지분을 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한다? 이거를 취하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기에 재건축에 매매가 할 수 없다는 건 무시하고 입찰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도 강제 경매로 2,300만 원인데 설정이 된 것이 없죠. 김동성 채무자 겸 소유자 2인 1의 자연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입된 거는 아들만 전입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2인의 지분이 어떻게 된다?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죠. 취하되든지 아니면 뭐 공인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든지 둘 다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지분을 사든지 다 팔아서 나눠자든지 그렇게 가게 되겠죠. 자 이제 27번째 건물인데 물건인데 27번째서부터 이제 공매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에 건축물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입니다. 건물은 건축물 과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걸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여기 우리 구룡포에 과메기 사러 많이 가보셨습니까? 구룡포에 과메기 한번 사러 왔는데 가봤더니 요새는 개인 자동차가 만나서 이런 걸 보면 관광지야. 포구가 아니고 관광지구만. 포구, 구룡포 항 옆에 어떤다? 요 땅만 경매로 나온 거고, 이 집은 매각처입니다. 포구 앞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다시 말하면, 이 포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싶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를 내든지 파는데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를 사도 건물은 매각제고 건축물 관장이 없어도 일가구 이주택. 공시지가 2억 이하면은 되겠어? 아니야,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좀 있더라고. 나는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으면 항상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 받, 엊그저께도 낙찰 받은 수강생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아는 거야. 다시 말하면 다른 데 집이 있는데, 집을 사지 않고, 한국상공사에 집이 있다고 있는 걸 다 보더니, 아, 여기, 어디 집이 있으시네요. 근데 여기 뭐 항공산 집 있네요. 취득세 8% 내셔야 됩니다. 싫어요? 싫으면 등기 안 해줘요. 억울해요? 억울하면 돈 내시고, 행정소송 하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지금 그렇게 한다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제, 자, 담당자 얘기 그대로야.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조회해보니까 당신은 어디 집이 있네요. 근데 여기 또 사셨으니까, 여기 항공사니까 집이 있죠. 그러니까 취득세 1가구 2주택이니까 8% 내세요. 집이 두 채나 있네요. 12층으로 내세요. 난 집을 안 사고 땅만 산대. 아니, 땅만 사도 그 위에 건물 있잖아요. 그럼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이 있는 걸로 보고 그렇게 내야 됩니다. 못 내요? 못 내면 등기 이전 안 해줘요. 그래요? 등기 해줘요. 해줘요? 그럼 억울해요? 억울하면 일단 돈 내고 등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으로 행정소송 하세요. 이게 담당자 얘기예요. 이번에 종부세 위헌 소송한 거 누가 소송 맡았죠? 박근혜 탄핵했다. 그렇죠. 그 판결문 했던 그 분이 이제 판사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를 차려가지고 맡았더구만. 청주시 상당구 토지 건물 전체 이거는 내가 보면 낙찰 받았고 1가구 2주택이라고 돈 내도 이거는 억울해하면 안 되죠. 집과 땅이 아주 멀쩡하게 좋습니다. 가격도 떨어졌고 제가 보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건데 위치도 좋고 집도 좋아요. 보면 용도 지역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보면 이렇게 집이 상당히 깔끔하고 좋죠. 경상북도 경주시 토지 매각, 이것도 건물 매각 제외인데 이것도 제가 보면 똑같이 1가구 2주택입니다. 근데 이게 시골인데 제가 예전에 이것이 경매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매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현장을 갔었다가 취하가 됐다가 지금 다시 나온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동네가 주거지역으로 아주 좋게끔 되어 있는데 다세대도 지어졌고 있는데 옛날 집을, 그러니까 옛날 집은 이거 한 집이더라. 하나만 있다. 보면은, 제가 보면, 이 옛날 집 있는 거 하나를 이렇게 싹 정리하든지 새로 지어도 도로나 이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동네 자체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집 하나만 옛날 집 그대로 남아있다. 삼십 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이것도 토지만 매각입니다. 건물은 있는데 건물은
김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년으로 있고 땅만 나왔는데 여기 토지는 주인이 누구냐면 김공명이죠. 김공명인데 건축물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김해년으로 되어 있죠. 김해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요 땅에 있는 건물인데 건물이 삼방이 쌍방하고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죠. 조그만 땅에 조그만 건물이긴 한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땅을 낙찰받고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건물 주인에게 땅을 팔고 나올 수도 있죠. 다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이 사서 제3자에게 팔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집도 딱 괜찮습니다. 보면 깨끗하고 동네도 괜찮고. 다만 아쉬운 것이 예전에는 이것이 1가구 2주택이 아닌데 지금도 1가구 2주택을 이것도 보는 겁니다. 집을 안 사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취등록세 낼 때 내가 다른 집이 하나 있고 이걸 한다 그러면 8%,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다 그러면 12%. 우리 같이 저기 뭐 죄진 여사님처럼 아파트 하나 집 하나 뭐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이거 12% 내야 돼. 그 이상은 그 5채 6채는 상관없이 그냥 12%만 내면 된다. 제가 이게 지금처럼 특수 경매를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서 추천을 하는데 실전을 가지고 추천한다고 해서 보면은 우리가 권리 분석에 대한 실전에 대한 권리 분석을 공부한다고 생각해야지 되고 공부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들면은 입찰도 들어가서 돈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경매 강의를 해오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에 우리가 한 60만 원을 받고 그 수료를 시킨 적이 많았었는데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3개월 동안 수강을 하고 난 다음에 낙찰받는 게 드물어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또 다 잊어먹는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예전은 일주일에 2번씩 해서 3개월씩의 낙찰을 받았던 걸 반대로 이 2달에 한 번씩을 추천을 하면서 1년 동안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낙찰받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게 돼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일주일에 2번씩 뭐 월수 화목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에 해가지고 그 6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강을 듣고 나서도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는 사람은 5% 10%도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는 잘못된 거다. 다시 내한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80% 90%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생각한 것이 지금처럼 한 달에 2번씩 추천 물건으로 실전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1년 동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년 동안 하는 것을 지금 한 2, 3년 하게끔 지금 진행을 하는데 1년 동안 수강을 한 사람 중에서 90%가 낙찰을 받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3개월씩 일주일에 2번씩 3개월에 했을 때는 낙찰 받는 사람이 10%가 됐어요. 5% 정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도 시간을 그 보름에 한 번씩으로 늘려서 하다 보니까 낙찰 받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제가 이 강의를 이런 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5, 6개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 때까지 잘 생각하고 공부를 해뒀다가 막 듣다 보면은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입찰 한번 들어가시면 된다. 31번째 보는 건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정책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정부의 정책이 제일 먼저 남해대교, 이제 섬에다가 다리를 놔서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남해대교를 만들고 났는데, 이제는 보면은 남해나 이런 섬에 다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제도도 거각대교도 만들고, 이렇게 걸 많이 만들었는데, 두 번째 정부의 정책이 신안에도 여러 가지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안에를 섬과 섬을 연결시키는 다리를 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어디 나면 여수하고 남해까지도 그 육로로 다니지 않고 섬에서 섬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는다 그러고, 다리를 못 놓게끔 긴 곳은 해저 터널까지 만들어서 지금 남해에서 여수로 직접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신안에 이 섬이 여러 개가 있는 곳에 거의 지금 90%가 다리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안에 간다고 하더라도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지금 못한다? 자동차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땅과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가가 얼마래요? 700만 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입세대주 방 누가 있었는데 사망 말소자로 등록돼 있죠. 시골에 이제 부모가 살고 있다가 보면 여기 윤순단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앞에는 대주고 뒤에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입니다. 이런 도로에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창고가 있죠. 여기 집이 있고 창고가 있죠. 그러니까 윤순단이라는 분이 살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신안으로 들어와서 목포에서 신안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해서 다리를 해서 이쪽으로 여기까지 지금 이쪽 밑에 섬까지 지금 다리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신안은 지금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관광도 지금 많이 다녀요. 다리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리로 다 연결되는 여기 바닷가에 있는 땅이와 건물이 지금 얼마라고? 기가 막. 안 사요? 안 사요? 공매야, 공매. 만약의 경우에 이게 700만 원이 지금 감정가가 됐는데, 만약의 경우에 700만 원의 감정가가 안 되고 1,700만 원의 감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라고 추천했을 거예요. 이것도 집 한 채로 치잖아요. 700세는 8% 랜드는 얼마야? 이걸로 기준이니까 700세가 싸지 8% 아니라 14%. 그런데 1가구 2주택 정부 세율이 달라지잖아. 그거는 차이가 없죠. 아니. 부동산 가격을 갖고 보기 때문에 때문에 종부세도 세율은 변하잖아요. 이런 토지는 종부세 그거에 좀 비율이 안 되는데. 아니 그 가격 자체가 얕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서 6%를 내고 뭘 낸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가장 간단하게 얘기했고, 법인으로 사면 12% 내죠, 취득세. 제일 속편한 거 12% 내면 또 20% 내면 어때? 700만 원짜리 사갖고. 머리상 갔다 오는 게 문제지. 아니 뭐가 그 공매인데 또 갔다 오는 게 문제야.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사는 거지. 그리고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은 있어야 되네. 그거는 진짜 안 되고, 그걸 해놓고 이 공매는 낙찰 받아놓은 나중에 등기 이전할 때 농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창고기 때문에 농지증 해주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님이 낙찰을 받았다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관광으로 놀러 가면서 농지증 받아다가 다 제출해주고 이렇게
내가 가서 한 2박 3일 쉬면서. 농지중도 인터넷 잘하는 사람은 저걸로 잘 그 인터넷으로도 해요. 인터넷으로 네, 다 해요. 또 지금은. 자, 인터넷 32번째 물건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대지 전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어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증에 관한 문제는 없죠. 여기에 지목이 대지고 옆에 전이거든요. 2분의 1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이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지 말고 제발 그냥 현물 분할하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푹 잘라서. 도로를 있는 것을 이렇게 푹 잘라서 현물 분할하자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푹 잘라가지고 이쪽 내가 갖고 이쪽 네가 하잖아. 그러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예, 이쪽인데 저쪽인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 보면 바닷가에서 지금 얼마죠? 356m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 동네에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가격만 공매다 보니까 가격만 적당하게 잘 떨어졌을 때 입찰에 들어가신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번 강의는 구정을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오게끔 될 거다 보니까 한 보름이 아니라 거의 한 3주 만에 이제 한번 다시 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월 달에는 그 정규 강의를 매주 월요일 날 오후 3시 30분서부터 6시까지 2시간 반씩의 4회를 강의하는데 2월 달에는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3월 달에는 농지, 4월 달에는 토지개발 2, 5월 달에는 다시 토지개발 1.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전부 다 이 정규 강의도 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들을 수도 있고, 실시간 들었지 못할 때는 녹화한 것을 가지고 집에서 차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규 강의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구정 잘 쉬시고,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